늘 하는 질문이에요. 당연히 이거는 스페인의 공식 4년제 학위 과정이고요. 예, 4년제 학위. 공식 4년제 학위. 그리고 이거는 유럽 학위예요. 유럽 학위. 예, 그래서 에라스무스라는 게 유럽은 있거든요. 그래서 학점 과정이 다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국내 대학은 에라스무스에 가입 안 되거든요. 예, 학점이 안 되는데 1학년 때는 무조건 스페인을 가요. 내년도에 이제 1월 달에 가는 거죠. 그때 이제 저희 이제 같이 가는 일정을 잡으려고 하는 거고요. 예, 가서 첫 배우는 거는 스피릿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몬드라곤 대학의 스피릿, 몬드라곤의 정신, 그래서 몬드라곤 기업들을 방문하고 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뿌리를 찾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팀빌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외에 나갈 때는 우리가 가족들이 친한 사람끼리 해외여행 가면은 헤어지잖아요. 예, 힘든 과정이거든요, 사실. 네, 그런 과정을 때 팀빌딩을 하는 것을 첫 번째 해에 하고, 두 번째 해는 보통은 이제 유럽을 뉴욕을 갔어요, 그동안은. 미국. 뉴욕이나 또는 실리콘밸리나. 그래서 그때는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를 이해하는. 그러냐 3년차가 되면은 3세계,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으로 가요. 네, 그래서 이제 베트남은 신시장을 개척하는 그 목적으로 자기가 이제 3년 동안 만들어 온 것 같고 해외에서 한번 해보는 이런 작업을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인도는 이제 4학년 차를 앞두고 내가 3년 동안 키워온 나의 리더십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그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하시는 거기 가서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자기 성찰하는 이런 걸 또 한 2주인가 3주인가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4년 차는 자기 프로젝트에 따라서 뭐 주니어들 이제 안 뽑고 있다, 막 그런 내용이 좀 많이 있어요. 주니어를 뽑고 싶어도 네. 안 뽑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챗GPT나 뭐 제미나이나 뭐 그록도 그렇고, 그다음에 퍼플렉시티, 클로드, 코파일럿, 뭐 딥시크, 전 7, 8개 전 동시에 쓰거든요. 직원한테 이렇게 맡겨서 하는 것보다 훨씬 퀄리티 있는 보고서가 나와요. 그리고 속도도 훨씬 빨라. 아, 이게 AI를 쓰는 사람하고 쓰지 않는 사람, 잘 쓰는 사람하고 그냥 대충 쓰는 사람, 너무 달라질 것 같다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자기 생각, 자기 컨텐츠가 없는 친구들은 질문거리도 없어요. 맞아요. 질문도 못해.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 생각하는 수준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AI들을 어떻게 점령할 것인가에 따라 할 거, 오히려 좀 그거에 대해서 그 격차가 점점 크게 벌어지지 않을까. 잘하는 사람이랑 초보인 사람이랑 격차가 점점 벌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엄청 벌어질 것 같고요. 이렇게 연배가 있으신 분들, 다시 말하면 자기 분야에서 깊이 있는 지식을 갖고 있고 경험이 있는 분들이 이 AI를 갖다 정말 잘 활용하면은 또 다른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지는데, 아마 신규 채용에 대한 부분들이 기업들이 많이 주저주저 하지 않을까. 솔직히 말하면 제가 아는 이제 많은 기업들의 대표님들은 굳이 채용할 필요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아니 그러면은 이런 주니어 같은 이제 갓 대학교 졸업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삼성만 보고 카카오만 보고 개발자 준비했던 사람들은 이제 갈 곳이 없어지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자기의 경험치를 늘리기 위해서는 내가 무언가 도전하고 시도해서 자기만의 아웃풋, 자기만의 콘텐츠, 자기만의 프로덕트, 자기만의 브랜드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는 그냥 주어진 일을 받아서 하는 사람은 이제는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루틴하게 돌아가는 작업들은 이제는 다 AI나 로봇이 다 대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거는 그 우리 선배들 세대는 굉장히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프로액티브 해줘야 돼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일을 만들고 주도적으로 이걸 기획을 하고 실제로 도전해서 그 경험을 실패했든 아니면 성공을 했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의 경험치를 늘려갈 수 있는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도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경험치를 늘리기 위해서 도전하는 것 자체가 기업가 정신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있을 때만 생각해봐도 그런 기회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좀 그런 거를 좀 주도적으로 아예 그냥 사람들한테 그런 기업가 정신만을 가르쳐왔던 그런 학교는 또 없을까요? 그런 학교가, 독특한 학교가 정말 있는데, 그게 스페인의 몬드라곤 대학교가 나담과 기업가 정신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설립된 학교예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학교에 실제적으로 들어가면은 학생들이 법인을 먼저 만들어요. 법인을요?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에서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각 팀이 따로 있겠죠. 하나의 이 큰 법인 테두리 안에 여러 팀이 있어요. 그 여러 팀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실제적으로 도전하는,
그래서 졸업하기 전까지 미션을 클리어 시켜야지 졸업할 수 있어요. 그 미션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한국 레인 전체 스페인의 몬드라곤 대학교 한국 대표를 맡고 계신 송인창 대표님이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래서 나담과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되는 청년들을 기르는 학교, 그 학교를 스페인에서부터 끌고 오신 분이 우리 송인창 대표님이세요. 와, 송 이사님 이렇게 대단한 분이셨네요.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드리세요. 아, 반갑습니다. 스페인 몬드라곤 대학을 이야기를 하려면 몬드라곤 그룹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몬드라곤 협동조합 그룹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제가 또 이제 몬드라곤하고 이제 인연을 갖게 된 거는, 저도 이제 제가 그 사업을 사실 이제 국수나무라는 프랜차이즈 하는 기업을 창업을 해서 좀 운영을 하다가 하여튼 뜻한 바가 있어서 미래의 청년들에게 어떤 새로운 기업 모델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러다가 제가 찾은 게 몬드라곤 기업 모델이었어요. 몬드라곤 협동조합 기업 복합체 모델. 네, 그래서 그 모델을 제가 이제 보고 제가 설립한 기업도 이제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 몬드라곤하고 만들어서 이제 연구소를 하나 만들었죠. 예, 연구소를 만들어서 몬드라곤 같은 인연을 맺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몬드라곤 그룹은 현재 스페인에서 자산 규모로 한 뭐 7, 8위? 7위? 뭐 예, 고용 예, 스페인 전체에서 예, 전체에서 예. 와. 그리고 고용 규모로 보면 한 3, 4위 정도 하는 예, 진짜요? 예, 협동조합. 예, 협동조합 그룹이. 아, 제가 죄송한데 협동조합이 어떤 건지 좀 잘 몰라가지고. 어떤 마을에 우물이 필요하다. 그럼 우물을 팔려고 하면 이제 사람도 필요하고 이제 돈도 필요하고 우물 파는 기술도 필요하잖아요. 이걸 파는 방법이 세상에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하나가 가장 보편적이고 주류인 방법이 돈 있는 사람이 우물을 파서 그 우물을 생수를 만들고 생수를 그 마을 사람들한테 팔아요. 그럼 그 마을 사람들이 물을 먹을 수 있잖아요. 네. 이게 주식회사 방식인 거예요. 또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방식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물을 파. 그래서 우물을 공짜로 줘. 이게 이제 비영리 법인들이 하는 일이죠. NGO들이 하는 일이죠. 그렇죠? 예. 근데 세 번째 방법이 협동조합 방법인데, 뭐냐면 마을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우물을 같이 파요. 그리고 자기가 우물을 먹어. 이게 자립. 요게 이제 협동조합.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따져보면 이거 이 유튜브를 만약 한다면 나는 편집을 할 수 있어. 너는 영상을 촬영할 수 있어. 그럼 같이 만들어서 채널을 키운 다음에 같이 논아 먹자. 그것도 협동조합 방식인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는 조합이라는 게 조합원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합원을 위해서 권익의 향상,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요걸 갖다가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만든 거고요. 이 목적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은 뭐 기아를 갖다가 퇴치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그 기아 퇴치를 위해서 요런 걸 만드는데 10명이 모였다. 그 10명이 똑같이 한 명이 한 표밖에 행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식회사는 주식 수에 따라서 행사를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10주를 갖고 있어. 그런데 여기는 10,000주를 갖고 있어. 그럼 이분은 10,000주에 해당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10,000표를 갖는 거지. 한 주에 한 표라면은. 저는 10주밖에 없으니까 10표밖에 행사 못 하는 거야. 그럼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근데 협동조합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협동조합은 똑같이 한 표야. 한 사람당 1인 1표. 1인 1표예요. 1주 1표가 아니에요. 1인 1표예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 공동체성이 강한데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가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이게 어지럽힌다 그러면은 다 망가질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긴 해요. 그 몬드라곤 지역, 몬드라곤은 인구 한 2만 명 되는 조그만 우리나라로 읍 단위의 작은 마을이고, 그 다음에 거기 그 몬드라곤에 속해 있는 주가 바스크 주거든요. 이 바스크 주는 스페인 연방 국가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예요. 그러니까 식민지. 지금도 막 폭탄 터지고 그러잖아요. 요즘 많이 없어졌지만 하여튼 거기에 신분이 발령을 딱 이제 받으셔서 갔는데 다 굶어 죽고 있는 거지. 또 그때 당시에 이제 프랑크 독재 스페인 그 내전도 있고 이런 시절이어서, 그래서 신부님이 뭘 하셨냐 하면 제일 먼저 한 게 대학을 만드셨어요. 그때는 대학이 아니지, 기술학교. 기술학교를 만드셔서 기술학교를 만드시고 그 기술학교에서 나온 아이들이 5명을 골라서 그들이 우리로 하면 곤노라고 하나, 풍노? 네, 풍노를 만드는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조업을 시작한 거죠.
이게 현재 몬드라곤 협동조합 기업 복합체의 첫 번째 기업이 됐던 거예요. 이 모델이.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독특한 게 말씀드렸듯이 왜 협동조합이냐 이런 걸 떠나서 신부님 협동조합을 막 공부하시고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신부님이 기술학교를 만들고 기술을 가르쳐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양들이잖아요. 목자시니까. 예, 들을 먹고 살게 해주려면 기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업을 창업을 한 거죠. 근데 창업할 때 창업해놓고 잘 돼서 얘네가 다 먹고 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스피릿을 주셨냐 하면 우리는 기업을 왜 하냐? Y를 주신 거야. 우리 기업 왜 하냐? 그러면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일자리 없는 이 청년들과 이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기업을 한다라는 미션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통 너 기업 왜 해? 그럼 나 이거 해가지고 대박 날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부님은 그걸 애저녁에 안 한 거지. 철학이 있었던 철학이 있던 거죠. 철학이 있었네. 이 철학이 있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직업학교가 세워지고 협동조합이 아마 1956년도에 세워지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전 세계 지금 35개 국가에 8만 명 정도가 이 회사에 실제로 일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요. 네, 대학교는 그 뒤에 97년도에 세워졌죠. 네, 97년도에 유니버시티 이게 종합대학이 된 거고, 이게 단과대학들이 있다가 유니버시티 형식으로 이렇게 된 거고. 근데 제가 이제 매년 스페인 가는데, 저도 이제 감동을 받은 게 두 가지, 그 미션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스피릿이 기업을 할 때. 몬드라곤 그룹에 울고라는 대단히 큰 기업이 있어요. 거기도 막 건설, 우리나라 얘기하면 동부화학처럼 무슨, 이 그룹의 인사 이런칙이 뭔지 아세요? 채용 이런칙이? 자기 동네 애들만 뽑아. 스페인. 네. 스페인이 아니고 그 울고가 속해 있는 마을, 우리로 얘기하면 삼척이다. 그 회사가 삼척에 있으면 그 회사는 삼척에 있는 청년들만 채용하는 거예요. 지금도 6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얘기는 신부님이 처음 1호 기업을 만들 때 세웠던 그 원칙이 60년 뒤에도 전수되고 있는 거예요. 와, 근데 저 이거 듣고 좀 약간 소름이 돋았던 게 그 축구 클럽에 스페인에도 많잖아요. 거기서도 자기 지역 사람들로만 선수 뽑는 데도 있더라고. 베스트 11은. 그런데 스페인 상위권 팀이야, 거기가. 스페인이 약간 그런 스피릿이 그냥 전국에 다 깔려 있네요. 근데 약간. 이게 스피릿이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실제로. 맞아요. 그 지역의 청년들을 먼저 우선 고용을 하고 그래서 이 지역의 정주 여건, 정주하는 인원들을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했던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요즘 시대에 보면은 약간 안 맞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쨌든 우리는 근데 지역 소멸의 문제를 우리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 청년을 먼저 양성하고 그 지역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이 철학에 대한 기존은 바뀌지 않았다. 60년 전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몬드라곤은 정확히 스페인의 바스크 주가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스테이트가 있고 주가 있고 자치주예요. 거의 독립국가란 말이에요. 뭐 외교나 국방 빼놓고는 경제적으로 완전 독립한 나라인데, 이 지역이 유럽에서 한 상위 한 5위 이상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불평등 지수는 제일 낮아. 스페인이 유럽에서 그렇게 잘 사는 나라 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은 전체 유럽에서 한 5위권. 전체 유럽 안에서. 옛날에 깡촌이었는데, 그래서 이게 몬드라곤 이 사례가 이제 지역 개발의 모델로 엄청나게 퍼지고, 한국에도 언제 퍼졌냐면 IMF 때. 그때 소개가 되고 KBS에서도 막, 그때도 이유가 뭐냐면 이제 세계 금융위기가 오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다 고용을 줄여서 이제 단위 수익성을 맞춰야 되니까. 근데 거꾸로 어려울 때 고용을 늘리는 글로벌 기업들이 있었는데, 그 기업이 누군지 찾아봤더니 다 몬드라곤 기업이었던 거야. 그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이 있는지 좀 몇 개 나열해 줄 수 있을까요? 뭐 제가 다 이름을, 제일 유명한 게 옛날 파고르라고, 저도 그건 알고, 파고르 냉장고가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게 몬드라곤 그 기업 복합체의 첫 번째 기업이었어요. 아까 5명이 만든 울고라고 해서 파고르. 이 기업이 이렇게 나름 기적이라고 불리는 큰 성과를 만들어 놓고, 최근 몇 년 전에 월풀이나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LG에 밀려갖고 문을 닫았어요. 이게
여기서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말씀하신 대로 그 모델이 현재 이제 어떻게 맞아야 되느냐의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면서 몬드라곤도 이제 정신을 팍 차리게 된 거죠. 왜냐하면 자본은 국경이 없으니까 넘어가는데, 그죠? 스피릿은 못 넘어가. 스피릿은 사람을 타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몬드라곤, 스페인 내에서는 몬드라곤의 강점이 드러나는데, 이게 해외 투자로 가버리면 일반 기업과 경쟁, 차별 요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스페인, 관리직만 스페인 사람이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고용된 사람인 거지. 예. 이렇게 유지를 하고 전체 고용 인원의 막 60, 70%가 해외에 있으니 당연히 글로벌화하고 이 몬드라곤의 이런 로컬 기반에 이게 컴플리트가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아까 말했던 그 파고르 냉장고가 만약에 글로벌로 가게 되면 뭐 일본을 가게 된다 했으면 그 스피릿을 같이 넘어가면은 그 일본 나고야로 갔으면 나고야 사람만 채용한다든지 나고야 사람의 헤더가 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글로벌화 됐을 때는 그게 안 돼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는 과정에 오늘 소개해드릴 이제 이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여기서 몬드라곤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몬드라곤 60년 전에 할 때 신부님이 우리가 지금 60년 후에 이렇게 쭉 보면 와 신부님 이제 기업가신 거죠, 그죠? 예. 근데 신부님 그때 나는 앙트레프리니아 이런 정체성은 없었을 거라고 우리가 지금 해석하니까 그런 거지. 그럼 대단히 혁신적인 기업가적 정신에 기반한 어떤 몬드라곤 기적이 이제 있어 왔는데 그게 이제 60년이 되면서 퇴색까지는 그렇지만 어떤 한계에 복무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기업가 정신을 되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몬드라곤 대학에서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그 과정을 셋업을 하는데 그게 지금 한국에 제가 소개하고 있는 이 MTA 레인이라는 기업가 정신 전공 과정이 생긴 거죠. MTA가 몬드라곤 팀.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강점이 뭐냐? 그러면 스피릿이 넘어가야 되는데 스피릿은 어떻게 넘어가냐? 그러면은 사람을 통해서 정신되니까 사람은 뭐냐? 그럼 교육이 아니겠느냐? 그럼 기업가 정신 교육을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 그러다가 핀란드의 티미 아카데미아라는 새로운 핀란드가 워낙 다양한 이제 교육들을 많이 하는 교육 선진국이니까 교육 방법론이 그걸 들여와서 가리키고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직접 들어가서 창업을 하면서 4년 동안에 하고 더 중요한 거 이걸 글로벌라이제이션과 연결시켜야 되니까 이제 글로벌로 보내는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매출이 통계를 보니까 2023년도 보도자료에 의하면은 전체 16조 3천억이네요.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와. 매출 전체 볼륨이 16조 3천억 정도인 거고 그리고 좀 다른 내용들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파고르도 있긴 한데 오나르, 코피, 덴바토, 이리자르 굉장히 제조부터 시작해서 리테일도 있고 금융도 있어요. 금융도 있어요. 네, 라브라쿠차라고 하는 은행 금융 서비스 하는 데가 있고요. 오나체라고 하는 사회보장 제도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지식 날리지는 몬드라곤하고 이케르란이라고 하는 기술연구센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게 성장을 한 건데 중요한 거는 왜 시작했느냐 철학부터 미션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게 전쟁 이후에 내전 이후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피폐해서 실제로 먹고 살 게 없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직업 교육을 통해서 직업을 갖게 하고 그걸 통해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기업으로 성장시킨 다음에 그 내용들을 집합시켜서 학교를 만든 거죠. 대학교를 만들어서 너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난 몇십 년 동안에 기업에서 했던 모든 내용들을 여기에 다 담아서 여기에서 실전으로 배워라. 그렇죠. 이론적으로 배우지 말고 그렇죠. 재무제표를 보는 방법 우리 재무제표 보는 방법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사업하다 보면 재무제표가 그냥 그냥 읽어지거든. 마케팅 이론적으로 너무 힘든데 실제로 내가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지 온갖 머리를 잘 굴리거든요. 맞아요. 실전으로 배우다 보니까 내재화가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1학년, 2학년, 일단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3학년 때부터 애들이 조금씩 빵빵빵 터지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몬드라곤이 되게 저는 그 한 사람 호세마리아 신부님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기업가 정신을 통해서 호세마리아 같은 신부님을 또 계속 육성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너무나 멋져 보였어요. 저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몬드라곤의 그 스피릿을 통해서 사람 기업가들을 키우고 그런 큰 기업들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은 몬드라곤 대학교 출신인 사람들은
그런 거의 커져 있는 그런 기업들한테 투자받을 확률이 더 높아지나요? 아니면은 그런 끈끈한 유대십이 있는지 그 또 궁금하기는 해요. 그 좋은 주제인 것 같아요. 그거 갖고 우리가 리서치를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기업가 센터들이 막 생겨요. 여기서 첫 번째로 몬드라곤 본부가 있는 몬드라곤이라는 그 작은 읍내 마을에 올해 3월 달에 오픈했어요. 2025년 3월 달에. 이거는 이제 몬드라곤 대학교의 지금 레인과 같은 이런 기업가 정신 교육 과정이 기업하고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예 기업가 센터라는 독자적인 그 공간에서 기업의 활동과 기업가 정신 교육의 그 커리큘럼이 같이 돌아가는 이런 게 이제 그 읍내에 하나 있고요. 그 빌바오에는 몬드라곤 캠퍼스가 있고 조선소가 이제 망해가지고 그 부지를 빌바오 시정부가 기업가 센터 캠퍼스를 만들었어요. 근데 저 이거 딱 들으니까 갑자기 소름 돋은 게 그 파리에서도 그거 만들었잖아요. 그 스테이션 F. 스테이션 F 그 같은 맹금인가요? 버려진 13구역의 기차역을 어쨌든 돈 많은 프리통신이라고 하는 그 프리통신 프랑스 3대 통신사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 통신사 재벌이 그걸 인수했죠. 인수하고 프랑스의 미래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해서 이 사람이 먼저 만든 게 에콜 42예요. 에콜 42를 만들어서 IT 천재들 10년간 양성을 막 했는데 이 IT 천재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창업을 하고 싶은데 도움받을 수 있는 기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 실제로 자비에르 니엘이라고 하는 이 프리통신의 이 주주고 이 대표가 에콜 42 출신들을 실제로 창업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들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프랑스의 미래를 IT 천재들 그리고 창업 공간 이 스테이션 F를 만들어서 사재를 4천억 정도 털어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라프란치테크라고 해가지고 프랑스의 정책이 다 들어가 있죠.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할 정도로. 그래서 이 스테이션 F에는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프랑스 500개, 넘프랑스 500개 해가지고 1000개의 스타트업이 들어가 있어요. 비슷해요. 그 조선소가 그럼 아예 이런 예, 조선소로 버려진 기업을 시정부가 이제 도시 재생 측면에서 그러니까 빌바오가 도시 재생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예요. 그 구겐하임. 예. 거기가 원래 이제 조선소 뭐 광물업 이런 데 제조업 기반이었다가 그걸 이제 문화 도시로 바꿨단 말이에요. 구겐하임을 하면서. 그래서 버려진 그 땅을 지금 규모도 커요. 거기에 지금 이제 빌바오시가 투자해서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몬드라곤 대학이 거기 한 1,200명 정도의 학생이 근로 출근이 아니라 저기 하여튼 온대요. 그래서 몬드라곤 대학 학생들이 그래서 거기에 또 기업들을 유치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과 학교가 또 같이 돌아가는 그런 새로운 기업가 센터 기반의 어떤 저기 캠퍼스가 이번에 또 만들어졌더라고요. 제가 갔다 왔는데 진짜 한번 놀러 가보고 싶네요. 거기 한번. 와, 어떤 느낌일까? 저는 내년 1월달에 같이 가기로 해서 저도 좀 이렇게 같이 가니까 저 홍보해드릴게요. 가서 저도 같이 좀 고민해보는 걸로 하고. 고민해보는. 대표님이랑 내년 1월, 2월에 가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가서 실제로 빌바오 몬드라곤 대학교 다 둘러보려고 하거든요. 조선소도 가셔야겠네요. 거기. 조선소 쪽에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BBK 쿠나? 그렇게 BBK 쿠나라고 해서 빌바오의 혁신 기업가정신 센터를 만들었다고 써있네요. 거기 뭐 투자도 일어나고 완전 투자도 생기가 엄청 생기겠네요. 여기가 지금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교육 공간 그리고 지식 기반의 미래 도시를 실제로 만들어가기 위한 중심지로 만들고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네요. 이게 다 히스토리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런 조선소는 평수가 몇 평 정도 돼요? 어마어마하겠죠. 어마어마하죠. 몇만 평 우리 저기 현대 조선소 가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맞아요. 그런 거. 몇십만 평 있을 거예요. 몇십만 평. 근데 뭐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거기 이제 주택단지도 넣고, 문화센터도 넣고, 거기 이제 중앙에 그 이제 기업가 센터를 넣어서 너무 재밌겠다. 거기에서 이제 다양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이나 이런 이노베이션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기술 테크가 같이 다 뭉쳐 있는 도시네요. 유럽은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유럽은 예술이라는 거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일상이랑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붙어 있고 이 예술과 실제로 아트에 대한 부분들과 기술과 그리고 우리 일상이 같이 접붙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한 번에 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너무 좋은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참 빌바오는 한 인구 한 5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진 않아요. 많진 않아요. 근데 정말 깨끗하고
일부러 와 있는 것 같아. 진짜 깨끗해. 관리가 잘 되고. 그리고 옛날에 옛날 것 유럽이 그렇지만 옛날 것들이 다 남아 있고 그거를 다 이제 리모델링, 그러니까 도시 재생해가지고 그 문화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좀 살아있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이 다이나믹으로 보면 좀 답답하긴 한데 참 차분하고 거기에다 이 바르셀로나나 이게 마드리드 가면 막 한국 서울하고 그 차이가 없으니까 정신이 없어. 근데 마드리드에도 몬드라곤 대학교 있죠. 바르셀로나도 거긴 가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만약에 바르셀로나도 있어요. 예, 바르셀로나 있는데 바르셀로나는 아예 몬드라곤 이 레인 과정, 정확히 하면 이게 몬드라곤 대학의 경영대학의 기업가 정신 과정이거든 말이야. 이 기업가 정신 과정을 가지고 바르셀로나 시정부가 거기도 기업가 센터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예. 근데 거기 제가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것도 이제 최근에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들었어요. 내년 1월 때 다 한번 둘러보시죠. 다 한번 가서 보고 싶네요. 우리나라는 좀 그런 데 없을까요? 우리나라가 스테이션 F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지금 그 프랑스 스테이션 F를 2023년도에 가서 비바테크라고 해가지고 가서 보고 왔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보고 오고 중급에서 같이 보고 그러면서 지금 그 뒤에 팔로업이 뭐냐면은 홍대하고 부산에 부산은 아마 버려진 약간 조선소 비슷한 그런 곳인 것 같고요. 홍대에다가 스테이션 F 같은 걸 만들겠다라고 해서 언론에 보도는 됐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중요한 건 근데 레인 같은 그런 대학교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가야지. 같이 들어가야죠. 인재가 같이 우리나라는 자꾸 공간을 만드는데 공간은 너무 많아요 지금. 이런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공간에 콘텐츠가 들어갔을 때 파워풀해지는 건데 이 공간에서 콘텐츠와 함께 실제로 정주 여건까지 같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주말에 딱 공동화 현상 발생되고 실제로 만들어 놓고 텅텅 비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져요. 사실 레이는 사실 교육 과정 자체에 소규모로 하는 것 자체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는 건 좀 그렇고 큰 임팩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레인을 한국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구상을 가지고 그 핵심 엔진으로서 이제 레인 과정이 들어와야 되겠다. 핵심 엔진으로서 그렇게 좀 이제 소개를 한 건데 아직 그런 뭐 인프라나 이런 파트너들이 잘 구축이 안 돼서 지금 이제 뭐 이제 교육 과정이 한국에 과연 이제 적응할 수 있겠느냐 또는 이제 이게 정착될 수 있겠느냐 이런 실험들을 했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난 몇 년간의 실험을 통해서 이제 확신을 좀 얻은 게 그게 이제 우리 이주경 교수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자기다움, 나다움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다시 이제 아까 우리 히스토리로 들어가면 그 신부님이 처음에 하실 때는 굶어 죽으니까 우리가 기업가 정신이 필요했던 거고요. 한국은 굶어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죽어요? 내가 없어서 죽는 거잖아. 뭐냐면 하루 세 끼 밥을 못 먹어서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낙오됐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성공하지 못했다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내 경쟁에서 이기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이게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황은 다르지만 저는 환경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거를 다시 세울 수 있는 힘이 뭐냐, 어떤 새로운 정신 모델이 뭐냐, 이걸 나는 이제 기업가 정신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기업가 정신을 배워서 막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해서 가치를 만들어서 내가 사업도 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제는 뭐냐면 시장의 문제 속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이 세상의 문제와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나다움과 기업가 정신이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60년 전에 몬드라곤이 처한 현실과 한국 사회가 처한 현실의 맥락의 차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나다움과 기업가 정신이 만나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분을 제가 고민하는 처음 만나가 우리 이주경 교수님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비교당하지 않는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나다움을 가진 사람은 비교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박수를 쳐줄 수 있어야 돼요. 열심히 하네, 잘하고 있네, 멋지다. 근데 내가 자꾸 비교를 하니까 쟤는 저렇게 살고 있는데 쟤는 저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쟤는 저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요 모양 요 꼴이야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고 내 안에 하고 싶은 게 있고 그게 의미도 있고 가치도 있고 재미도 있고 돈도 된다고 하면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걸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나다움 안에서는 기업가 정신과 맞물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저 너무 100% 동의하고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 레인 과정은 팀을 강조하거든요. 질문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면 이게 두 가지를 좀 제가 궁금하기는 해요. 첫 번째로는 이 레인의 과정에서 제가 듣기로는 해외를 막 다니고 막 한다고 했는데 대체 이제 뭐 1년차, 2년차, 뭐 3년차, 4년차 때 뭐 어떤 식으로 해외 나가서 뭘 하는지 그게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진짜 이제 한국 그 제가 과정을 겪어본 입장에서 이게 실제 학사가 나오는 과정인 건지 그게 두 가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네,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마울까요? 왜냐면 이제 학원, 대학원 같은 것도 갈 수 있는 그게 우선 궁금해요. 간단한 것부터 얘기하면 그거는 네. 늘 하는 질문이라서 당연히 이거는 스페인의 공식 4년제 학위 과정이고요. 예, 4년제 학위. 예. 그리고 이거는 유럽 학위예요. 유럽 학위로. 예, 그래서 에라스무스라는 게 유럽은 있거든요. 그래서 학점 과정이 다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국내 대학은 에라스무스에 가입 안 되거든요. 네. 예, 학점이 안 되는데 한국에서 유일하게. 이 과정을 가면 유학 가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 과정을 가는 거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 오히려 어드밴티지가 더 있는 거고. 그럼 너무 좋네요. 한국에서 배우는데 그 유럽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게. 물리적으로는 그렇지만 행정적으로는 유럽 그 몬드라곤 대학에 입학을 하는 거예요. 예, 거기 입학을 해서 이제 그 첫 해인 그래서 이제 몬드라곤을 방문하게 되는데 하고, 다만 베이스 캠프가 한국이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를 나가면서 프로젝트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캠퍼스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교육 시스템이 가능한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해외는 어떻게 되냐면 1학년 때는 무조건 스페인을 가요. 1년은 가는 건 아니고 스페인은 한 2달 정도 가는 거라요. 두 달에서 3개월 정도. 예.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입학을 하면 한 학기 정도 이제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 이제 1월 달에 가는 거죠. 그때 이제 저희 이제 같이 가는 일정을 잡으려고 하는 거고요. 예. 가서 첫 배우는 거는 스피릿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몬드라곤 대학의 또 스피릿, 몬드라곤의 정신, 그래서 몬드라곤 기업들을 방문하고 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뿌리를 찾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팀빌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외에 나갈 때는 우리가 가족들이 친한 사람끼리 해외여행 가면은 헤어지잖아요. 예, 예. 힘든 과정이거든요, 사실은. 예, 그런 과정을 때 팀빌딩을 하는 것을 첫 번째 해에 하고, 두 번째 해는 보통은 이제 뉴욕을 갔어요, 그동안은. 미국. 뉴욕이나 또는 실리콘밸리나. 그래서 그때는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를 이해하는 이런 것들을 좀 하고요. 가고 싶어서 지금 눈이 이렇게 동그래지겠는데. 근데 저는 두 가지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듣는 순간 와 너무 재밌겠다. 첫 번째, 두 번째 학비 장난 아니겠는데? 이 생각에서 두 가지가 들었어요. 학비가 생각보다 아주 저렴해요. 하고 그러냐 3년차가 되면은 3세계,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으로 가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저기로 가죠. 그러니까 인도는 개 리더십 때문에 가고, 그러니까 3학년 때는 2번을 가요. 베트남도 가고 인도도 가고. 예, 그래서 이제 베트남은 신시장을 개척하는 걸 목적으로 자기가 이제 3년 동안 만들어 온 것 같고 해외에서 한번 해보는 이런 작업을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인도는 이제 4학년 차를 앞두고 내가 3년 동안 키워온 나의 리더십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그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하시는 거기 가서 봉사도 하고, 예, 이렇게 하고 이제 자기 성찰하는 이런 걸 또 한 2주인가 3주인가 하고,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4년 차는 자기 프로젝트에 따라서 내가 뭐 국내에서 하는 거고, 뭐 우리 어떤 인터넷 친구처럼 자기 여자친구가 콜롬비아 사람이면 콜롬비아 가서 하는 거지. 그렇게 되나요? 그런 경우도 있나요? 내가 사례를 얘기한 거예요. 이게 사례구나. 근데 가서 4년차 프로젝트를 하다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왔어. 한국에서 이겼나 보지. 이제 그쪽 콜롬비아 친구가 이제 한국에서 한국말을 배우는 걸로. 그냥 여기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건지 뭐 가봐야 알지만.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예,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고
학비 문제는 크게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기 공개도 되는 건가요? 공개된 아마 6, 700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 학기에 6, 700 정도인데. 네, 그러면 큰 차이 안 나고 더 중요한 거는 해외에 가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그 비행기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비행기 티켓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숙소비는 숙소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숙소 비용이나 거기서 사는 비용은 법인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법인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벌어서 사업을 하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벌어요. 아 그게 가능해요? 그럼요. 스스로 와. 벌어서 실제적으로 나중에는 학비까지 다 커버를 합니다,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애들이 돈을 못 벌어. 1, 2학년. 왜냐면 어리버리하거든. 근데 3학년 될 때부터 얘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일단은 처음에는 등록금에 대한 거 지가 해결할 수 있고 먹고 사는 거 지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독립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학교. 사실은 그래도 부담이죠. 왜냐하면 부담되긴 왜냐하면 말씀하신 1, 2학년 때는 어찌됐든 비용을 이제 등록금 외에도 추가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이제 부담인데 말씀하신 3, 4학년 되면 그렇게 이제 해결될 수 있다는 거고. 대표님 제가 볼 때 부담이 아니야. 한국이 더 비싸. 사실 그래요. 한국 제가 우리 아이들 계속 지원하잖아요. 한국이 더 비싸. 거기는 더 싼 이유가 학생들이 팀을 이뤄서 집을 구하잖아요. 맞아요. 팀을 이뤄서 집을 같이 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같이 이 식사 비용에 대한 걸 부담을 하니까 애들이 오히려 더 세이브가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우리 몬드라곤 학생이 오고 있습니다. 마침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소명이 왔어. 안녕. 잠깐 끊고 갈게요. 이제 네. 카메라 보고 좀 다시 소명 여기 앉아. 아, 네. 우리 재밌게 놀고 우리 놀고 있었어. 아, 유서 죄송합니다. 아니야. 딱 맞게 왔어. 잠깐만 끊.